윤창중 칼럼사장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에 한 칼럼은 김정은이가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내려와가지고 회담장에 문재인과 함께 앉게 된 앉는 그 장면까지 제가 칼럼을 방송을 했었죠. 방금 전에 문재인과 김정은의 4.27 판문점 선언문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해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시대의 삼류 사기 위장극.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사기를 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한반도에 전쟁이 없어졌다라고 선언하는 문재인과 김정은의 그 얼굴을 보면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 장탄식이 참 저도 모르게 나오게 됐습니다. 김정은의 완승이죠. 김정은의 완승.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못했죠. 북한 핵이라던가 북한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그야말로 이번 판문점 회담의 본질이 되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또 공동선언문에서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이가 언급한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핵폐기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완전히 그야말로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하면서 한반도에 이제부터 전쟁이 없어졌다라고 엄숙히 선언을 했습니다. 완전 사기죠. 그야말로 그야말로 이게 무슨 눈먼 이 시각장애인으로 국민들을 생각하는 거죠. 눈먼, 귀가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사기를 치는 말이죠. 8천만 국민 운운하면서 비핵화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비핵화 없는 비핵화. 네. 비핵화 없는 비핵화죠. 윤창중 칼럼사장 TV는 김여정이가 2월 달에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오면서 김정은이가 문재인과 정상회담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제안했을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왔죠. 이것은 김정은의 사기극, 대사기극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기극을 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문재인은 되받아치는 역사기극을 벌일 것이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얼빠진 이 나팔수 언론들은
여기에 동조해가지고 마치 김정은이가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고 그럼으로써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장밋빛을 그려내는 이 동조 사기극을 펼칠 것이다. 그것이 불행하게도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 예상이 빗나가기를 기도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게 오늘 하루 종일 9시 29분부터 펼쳐졌던 이 역사적인 사기 대드라마가 정말 한치도 빗나가지 않고 그대로 적중했어요. 그대로 적중한 겁니다. 북한 선언문 어디에서도 북한 핵 그리고 미사일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가 없고 대신 북한 김일성이가 1986년부터 외쳐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 용어를 문재인이가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이 핵을 마치 폐기하는 것처럼 선전한 거죠. 선전한 거예요. 문재인이가 엄청나게 이 문재인 세력도 당황했을 겁니다.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을 덥석 받아들였고 미북 정상회담을 중지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김정은이가 단 한치도 변화하지 않은 거죠. 핵을 포기하겠다는 그 의지가 조금도 없는 것을 보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칼럼에서 그 북한 핵과 미사일 포기라는 그 본질에 있어서 전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갑자기 들고 나온 게 뭐냐. 비무장지대에서 그 GP 최전방 초소를 철수해가지고 그 비무장지대를 완벽한 비무장지대로 만들자 하는 이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기치는 거죠. 그것까지도 적중했어요. 그 비무장지대를 완전히 비무장화한다는 것은 북한이 그 김영철이가 이제 그 들어왔던 서울까지 들어왔던 군사 우회 도로로 그냥 아주 손쉽게 서울로 침공할 수 있는 그 고속도로를 내준다는 것과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오늘 이 공동선언문, 이 문재인이가 읽은 공동선언문에서도 그러한 반발이 나오니까 그 반발을 가급적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신중한 어투로 그걸 포함시켰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뭐냐? 김정은은 그동안 북한이 요구해왔던 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얻어간 거죠. 문재인은 완전히 탈탈 털려버린 거죠. 완전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거지가 되어버린 거죠. 김정은의 완전한 승리이고 그야말로 노련하게 파놓은 그 함정에 문재인은 그 함정인 줄 알면서도 완전히 빠져들어간 완패죠, 완패. 정작 이 회담이 왜 출발됐냐 이거죠. 그건 북한 핵 폐기와 북한의
ICBM을 포함한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북한의 미사일을 폐기하는 문제,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열기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소위 말하는 북핵 폐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논의를 위해서 시작한 회담에서 그런 논의는 조금도 하지 못하고 북한이 줄곧 주장해왔던 한반도의 비핵화에 문재인이가 완벽하게 동조해준, 합의해준 그런 회담이 돼버린 거죠.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는 뭐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미국이 대한민국을 미국의 핵 우산 속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동맹국인 대한민국을 핵 우산 속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그 인근 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핵무기, 전술핵을 포함한 전략적 자산을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 철수해야 한다. 이게 바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인데, 대한민국 국민을 바보 멍청이로 알고 지금 문재인은 판문점 공동선언문이라는 그럴듯한 이런 종이떼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한반도 비핵화가 완벽하게 비핵화를 이뤄가지고 한반도에 전쟁을 없애겠다. 마치 이 북한이 핵 폐기를 완전히 하기로 약속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이건 뭐 위조죠, 위조, 날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 이 태극기 세력, 국가 중심 세력이 요구하고 있는 CVID에 대해서는 단 1mm도 접근을 못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서 문재인 씨는 한반도에 전쟁이 없어졌다. 비핵화 없는 비핵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거죠. 시대에 삼류 사기 위장극인 거죠. 정말 국민들이 강해야만 이런 사기가, 이런 위장극이, 이런 걸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국민들이 각성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뭘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하고 이런 삼류 사기극, 위장극에 또 현혹이 되는 대한민국 국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광화문 사거리에서 목 놓아 울을 수도 없는 거고, 목 놓아 울부짖을 수도 없는 거고, 참 국민이여 각성하자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건데, 김정은이가 읽은 선언문에는 단 한마디 북한 핵이란 핵의 히읗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얄팍한 우리 민족은 하나다,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누고 있다, 이런 개소리만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언론은 대단한 거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하고 있고, KBS, MBC, SBS 그 판문점 그것을 중계하는 정말 정체불명의 아나운서, 정체불명의 평론가, 그 얄팍한 평론가들, 그 얄팍한 무슨 박사란 연구가라는 사람들, 정편 이루 말할 수 없고,
당장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폐기해가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그 평화를 가져오게 한 그 구세주가 바로 문재인이고 김정은이라는 식으로 다 핵심이 그거예요. 그거. 참 그 공중파의 그 아나운서 우리 민족끼리 뭐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통역사도 필요 없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 아니냐. 이런 개소리를 해대고 있는 그 자들이야말로 이건 반대한민국적인 역적의 역적. 그걸 김정은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그 대한민국의 수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대한민국 그러면서 기자 여러분 막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에 무슨 언론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언론 한마디로 잘 써달라는 얘기예요. 김정은이가 이 대한민국을 포함해 가지고 서방 세계에 멋지게 이 대비할 수 있도록 잘 써달라는 거죠. 그 김정은의 그 당당하고 사나이답고 말이 여유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모든 게 사기였다는 것이 이 판문점 선언문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죠. 김정은이가 얼마나 무서운 인간이고 얼마나 참 놀라운 전술 전략가이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뭐 어쩌고 매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4월 27일 판문점 합의문 선언문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산화가 임박했음을 예고해 주는 선언문이에요. 여기에 철저히 문재인이가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선언문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번 회담의 본질이에요. 본질. 한반도의 비핵화는 뭐냐?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북한이 주한미군이 주둔에 대해서 양해하고 있다? 김정은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런 보도가 또 나와요. 김정은은 주한미군을 그대로 주둔시켜야 된다라고 아주 인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이 김정은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라 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지금 보도하고 있는 언론이 대한민국 언론이에요. 김정은의 목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바뀌지 않는 그게 그대로 나왔어요. 뭐냐? 한반도 비핵화예요. 한반도에서 미군의 핵무기, 전술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전략 자산은 철수한다.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 그에 앞서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폐지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한미연합사가 폐지되는 거죠. 여기서 문재인이가 왜 자주국방을 요구하는 건지, 자주국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백히 나오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 서로가.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을 당연히 철수해야 되는 거죠.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서 주한미군을 소위 말하는 평화유지군이라는 기능과 역할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것으로 그냥 주둔만 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판문점에 있는 중립국 감시단처럼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한반도 평화에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는 거죠. 그냥 감시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냐? 그냥 참 공산화 되는 거죠.
오늘 그 문재인가 읽은 그 소위 말하는 판문점 공동선언문에서 제가 아주 소름이 끼치, 아유, 이런 게 나왔다구나 했던 게 바로 여러 번 주장했지만 이겁니다. 뭐냐?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 금년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 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 인민위원회라는 것을 김일성이가 이 설치한 소위 말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국을 선포한 게 대한민국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그 선포한 것보다 1년 먼저입니다. 9월 9일에요. 1947년. 48년. 그래가지고 올해가 어떻게 되느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건국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9월 9일이. 그 9월 9일을 앞두고 북한이 반드시 해야 될 과제 하나가 뭐냐. 바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거예요. 평화협정을. 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오늘 서명했어요. 평화협정은 뭐냐? 뭐 줄줄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연합사 해체하고 그리고 그냥 공사나 땡 하는 거죠. 오늘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그 선언문에 또 뭐가 들어있냐.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방부, 대한민국 군대가 휴전선에서 대북 방송하고 대한민국 이 소위 말하는 시민 단체들이 북한에 그 찌라시, 전단지를 보낸 게 모든 게 다 이게 적대 행위라는 겁니까, 지금? 이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완전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모든 수단과 그 도구를 오늘 다 무장 해제해버린 거예요. 아주 선언문에 박았어요. 선언문에 명백하게 명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걸로 아마 북한에 이 전단지 보내는 그런 우리 애국 단체들을 단속할 겁니다. 참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선언문이 있어요. 남과 북은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이게 뭐냐? NLL을 없애겠다는, NLL을 포기하겠다는 말장난인 거죠.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이게 지금 2007년 노무현과 김정일이가 맺은 서해 협력 특별지대를 여기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서해를 공동 어로 수역으로 만들고 뭐 평화지대 운운하면서 이걸 그냥 북한의 그 인민군이 아무 제한 없이 쳐들어올 수 있게끔.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 이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또 문맹이 아니고 뭐 못 알아들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백악관과 행정부에서는 김정은이가 이 친구가 이게 조금도 변하지 않고 문재인과 서로 공동으로 사기 위장극을 벌이고 있구나. 미국을 상대로. 거듭 확인하게 될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는 그래
하하 띄워줬더니 오냐 오냐 했더니 김정은 문재인이가 상투 위에 올라가는구나. 상투 위에. 내가 이걸 가만둬? 트럼프가 아마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 것인가는 생각할 거예요. 깊이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뭐냐? 오히려 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이름의 이 대사기극이 트럼프의 미국으로 하여금 오히려 더 초강경으로 돌아서게 만들 수 있다 이거죠.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가 북한을 선제 북폭하는 카드를 다시 꺼낼 수밖에 없다 이거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또 이런 대사기극을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서 또 사기를 쳐야 되는 얘기죠. 그러면 미국의 그 여론 시장, 미국의 그 수많은 그 대학교 연구소, 싱크탱크, 민주당의 그 참 트럼프가 헛발질할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어림없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북한을 다시 사단을 아니 결단을 내버리는 그러한 초강경 카드를 꺼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 왜 그 도보다리 거기에서 둘만 앉아가지고 그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야, 이렇게 하면은 트럼프가 때린다. 트럼프가 선제폭한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이 대북 제재 압력 이것을 우리가 풀어달라고 할 우리의 명분이 없다. 이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러한 트럼프의 초강경 대북 정책을 다시 꺼낼 것에 대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내놓은 안전판이 뭐냐. 문재인 씨가 올 가을에 평양을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완전히 배수진을 친 거죠. 배수진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문재인과 그 좌익 세력이 아마 기승을 부릴 겁니다. 또 이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리고 9월이 아니죠. 그 9월이든 10월이든 11월이든 간에 그 가을 또 무슨 남북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한다 이러면서 또 엄청나게 또 난리를 펼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강해야 됩니다.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무엇보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정말 좌절하지 말고 여기에 현혹되지도 말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현혹되고 있는 그러한 것도 있어요. 제 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들어옵니다. 우리 보수 우파가 정말 정신 차리고 막아야 됩니다. 막아서 여기까지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낙관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저항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막은 겁니다. 저는 선박했다고 봅니다. 오늘 완전히 빈 깡통 같은 그러한 문재인과 김정은의 판문점 공동선언문이라는 걸 보면서 저는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보수 우파 국가 중심 세력이 그나마 선박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제가 올린 이 방송 말고 이 칼럼도 좀
읽어주시고 또 오늘 오전에 올린 그 칼럼과 방송도 꼭 좀 일독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